안녕하십니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꿀벌 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시험 2차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과수사종에 대해서 그 가운데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사종이라고 하면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국민이 선호하는 그런 과일이 되겠죠. 그리고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넓고, 그 다음에 가입 면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품목입니다. 그 과수사종은 별도로 적과전 종합위험 2라는 그런 품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품목과 품종을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품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과, 배, 단감 이런 것들이 다 품목입니다. 포도, 옥수수, 마늘 이런 것들이 품목이고, 우리가 이제 사과 가운데서도 부사, 후지 같은 얘기죠. 또는 홍로, 아오리 이런 것들은 이제 품종이 됩니다. 사과라는 품목 가운데 품종이 되겠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라는 품종을 많이 아시죠? 신고가 사실상은 90% 이상 배 품목 가운데 90% 정도를 차지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심낭, 금촌추, 황금, 화산, 원황 이런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감의 경우에는 부유, 서촌조생, 차랑, 미가도 이런 품종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감이나 사과를 먹을 때 사과의 경우에는 이게 부산지, 홍로인지 이 정도는 구분하는데, 단감의 경우에는 이게 부유인지 차랑인지 이런 거 구별하고 먹지는 않죠. 그런데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수령에 따라서 나무를 언제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떫은감은 이제 대봉, 잘 아시는 대봉, 경산 반시나 둥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포도의 경우에는 캠베럴리, 요새 엄청난 그 인기가 있는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다 포도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대학찰, 흑찰 이런 것들, 마늘은 남도대서, 의성마늘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 3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생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꽃입니다. 사과꽃인데요. 올 4월 달에 촬영한 사과입니다. 사과는 여기 이제 보시면 주변에 꽃이 둘레 5개, 5개에서 7개 정도가 이제 핍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피게 되는데 이것을 중심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꽃이 지고서 과일이 달리면 이제 중심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심화라고 하고 옆에 거는 측화라고 합니다. 측화, 옆에 달렸다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중심화가 맨 먼저 핍니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측화가 피게 되는데, 요거는 중심화가 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중심화는 시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적과라는 걸 합니다. 적과. 과일은 대부분 적과를 하는데요. 적과라고 하면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적당한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에서 따버리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적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과를 하게 되는데, 적과를 하게 되면 중심화가 제일 크고 튼실하기 때문에 사과의 경우입니다. 중심화만 남겨두고 이 측화를 전부 따주게 됩니다. 꽃 상태에서 미리 따주기도 하고, 또는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과일 봉오리가 맺히면 그때 따주기도 하고, 6월 말까지는 대부분 이제 적과를 끝냅니다. 사과의 경우엔. 그리고 나중에 봄 동상해가 왔을 때 이제 조사할 때도 이 중심화, 이 꽃의 순서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5월 달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사과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핍니다. 사과 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잎이 이제 많이 피었죠. 꽃이 지고 과일이 달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과를 하게 되는데, 적과를 하게 되면 요 중심과만 남겨놓고 이 옆에 있는 측과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적과라고 하게 되죠. 그 사과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가지는 새로 난 그 가지입니다. 올해 새로 난 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목질 부분, 나무 목질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신초라고 하는데, 올해 핀 그 가지라고 해서 신초라고 하는데, 사과는 어디에서 달리느냐 하면 2년생 가지에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작년에 나온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과일이 달리는데, 사실은 엄밀히는 작년에 나온 가지가 아니고 재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달립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도 과일이 달리는데 거의 얼마 안 달리고 2년생 가지에서 달립니다. 그거는 이제 배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이제 백꽃입니다. 백꽃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선형으로 핍니다. 1번 꽃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핍니다. 여기 보시면 맨 먼저 핀 것이 맨 밑에 있고 꽃이 벌써 졌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배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반면에 감은 조금 다릅니다. 감은 여기 보시면 이 가지가 전부 올해 나온 가지입니다. 이제 신초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초에서 잎도 생기고 꽃도 피고 과일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신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의 경우에는. 자, 적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나무를 지금 적과를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남아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따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한 가지에 하나나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적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감이 컸을 때도까지도 고려를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잎사귀나 가지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적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은 1년생 신초에서 꽃과 잎과 잎이 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대신에 사과나 배는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상품이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과 전과 적과 후로 확연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적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과수 4종 과실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누어서 보상하는 재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적과 전, 적과 후.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전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의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특약으로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 대신 5가지만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그 특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 계약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 5가지를 이제 특정위험 5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내내 이제 같이 갈 텐데요. 특정위험 5종입니다. 이 5가지는 다른 그 재해하고 달리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적과 후에는 이 특정위험 5종 플러스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서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가을 동상해라고 하면
가을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해서 이 과실이 얼어가지고 피해가 생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 동상해를 보상을 해주고, 일소 피해는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특보가 내려가지고 과실이 햇빛에 데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게 과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게 이제 일소 피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에는 특정 오염 5종 플러스 2종 해서 7종을 총 보장을 해주고,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오염을 보장해준다. 이것은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적과 전 종합오염 2다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2가 붙은 이유는 이게 적과 전 종합오염 과수 4종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정 오염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 오염만 보장을 해주다가 적과 전 종합오염이라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적과 전에는 종합오염을 보장을 해주다가 특약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적과 전 종합오염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자에 따라서는 그거 다 난 보상 안 받아도 돼, 보장 안 받아도 돼. 그 중에 특히 몇 개만 좀 보장을 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특약 형태로 해서 적과 전에 그러면 좋다. 그럼 특정 오염 5종만 보장을 해줄게. 대신에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이런 상품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오염 1, 2 이런 게 나왔다가 매년 이게 상품이 개선된다고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적과 전 종합오염 2 이름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재해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런 재해가 있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이 이제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폭염이 들어갔고요. 기타 자연재해인데 이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해는 가뭄이고, 조해는 이제 바다 피해, 그다음에 냉해는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냉해가 아니고요. 생육 저온, 그러니까 살기에 과수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피해를 이제 냉해라고 합니다. 봄에 생기면 봄 동상해, 가을에 생기면 가을 동상해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 잠깐 보면은요, 여기에 올해 그 봄에 냉해가 왔습니다. 냉해가 오면 이 중심화가 폈을 때 냉해가 와서 이게 지금 그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냥 얼핏 보면 모르는데 중심화가 다른 측화보다 엄청 이 꽃대가 길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죠. 이거는 지금 냉해를 피해를 입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냉해 피해 조사를 할 때는 이걸 갈라봐 가지고 씨방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징조로서 이제 냉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냉해는 이제 그런 거를 뜻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수의 화재는 새나 짐승이 이제 조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화재,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태풍, 강풍은 기상특보 발령 지역이 바람과 비입니다. 기상특보라면 뭐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 이게 다 기상특보가 되겠죠. 또는 14m/s 초당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것도 태풍 강풍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은 과수원 인근의 3개소의 관측소를 최대치가 이제 14m/s가 넘으면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그 재해로 인해서 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든가 과수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은 정난운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한 얼음알갱이 또는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엊그제 그 기사가 났었죠. 뭐 밤알만한 우박이 경상도 지역에 떨어졌다. 그렇게 우박이 떨어지면 과수 꽃 상태 또는 육아 상태, 어린 그 과수 상태에 피해가 가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에 이제 순 같은 게 전부 잘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잎사귀에 이제 피해가 오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박 피해로 인한 이제 그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 손해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역시 이제 기상특보 발령 지역, 기상특보 그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렇게 내리죠. 이제 그렇게 발령지역의 인근 3개소에 12시간 측정해서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다. 그러면 집중호우로 재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화재는 이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 지진은 과수원 소재 및 인접 시군 진앙의 규모 5.0 이상 지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경주 지진을 기화로 해서 보험에 보상하는 재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지진으로 인해서 농업재 평가한 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동상에는 설이 기온하강으로 과실,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이 피해는 단감의 경우에 이제 특히 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강에서 살펴볼 텐데요. 감의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엽과비라고 해서 나무 잎과 과실의 비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 20 내외, 그러니까 과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감나무 잎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과나 감귤 이런 거는 뭐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잎사귀 몇 개 떨어진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데, 감의 경우에는 특히 잎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만큼 과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동상해로 잎 피해가 나면 단감 떫은 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사과 배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그 보험금 계산하는 그 파트에서 이건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소 피해는 과수원 소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이 그 기상특보 발령 시에서 해제 후 72시간 이내 일소 발생에 한해서 일소 피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폭염특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발령하고 72시간 이내에 해제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발생을 하면 일소 피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해제가 돼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빨리 사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피해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이것이 일소 피해에 의한 그 피해인지 피해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일소 피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과수 4종 과실의 적과 전, 적과 후 보상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넣고서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적과 전에 이 5가지만 보상해주는 특정오염 5종 한정 특약 이런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피해 부보장, 이런 부보장이 있습니다. 나 이거 보장 안 받겠다. 이거는 그냥 가입을 하면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 건데, 저걸 보장을 안 받겠다고 그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싸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걸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무 보장은, 나무 손해 보장은 특약인데, 이것은 종합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내용은 뭐 당연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까 과실 손해의 종합 위험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주요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방법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지금 여기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품목마다, 과수 품목마다 중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방법서를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자연히 이제 몸에 배서 익히 아시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중요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뽑아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과 전에는 일단 종합위험은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계약 체결 시점 현재 발령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즉 계약 체결을 하는 시점에서 기상특보가 발령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뭐 내 별로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럼 어이쿠 이거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네. 그럼 그때는 이제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가입을 못 합니다.
뭐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을 받아 주더라도 그 기상특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직접적인 그 재해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직접적인 재해가 아니고 직접적인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소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과실이 썩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벌레가 창궐 했어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다시 과실을 침해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과 후에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런 것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최대 순간 풍속 13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하는 손해. 그다음에 이제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과실을 저장했는데 이걸 이제 수확해서 저장했는데 거기서 뭐 가스 같은 게 발생하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또는 저장성이 약화되고 과실 경도가 약화됐다. 이제 물러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되지만 뭐 그 안에가 퍼석퍼석해졌다. 뭐 이런 거 보상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건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이 같은 경우에는 착색을 내기 위해서 그 과수의 잎을 따줍니다. 가을에. 그러면 이제 그 익을 때쯤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따주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따주게 되면 과실이 그 태양광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일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따줬다 그러면 손해평가사가 그걸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입재를 너무 과도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보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게 되는데 그런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직접 직사를 해서 과실이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병도 보상을 안 해주지만 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 일소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거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 특약은 뭐 보피, 토병 뭐 이렇게 이제 다 외웠는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출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하는 손해.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긴 나무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생긴 나무 손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가 고사를 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과 전, 적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적과라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번 6월 말경부터 7월 말경까지 한 달 동안 그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손해평가사가 나갑니다. 그거는 그 과수 계약된 과수 4종 계약된 모든 과수원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즌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적과 후 착과수를 미리 세놓고 적과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세놓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세놓은 기준 대비해서 얼마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이 적과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재해도 이렇게 나누고 보험금도 나중에 뭐 보시겠습니다만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도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도 적과 전, 적과 후로 나뉘는데 이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앞에 그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과배는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감은 신초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게 꽃 피는 것도 한 달, 적과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수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뭐 이런 차이만 있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대신에 사과배하고 단감떨분감은 한 달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자동차 보험도 계약 체결한 그날 24시부터 시작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시점까지만 이제 적과 전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적과를 그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더라도 사과배의 경우에는 6월 30일, 단감떨분감의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때까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과배, 단감떨분감이 왜 이제 한 달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하셨고요. 적과전은 보험 기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에는 그 특정 위험 5종 빨간 걸로 한 거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특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 특정 위험 5종은 기본적으로 이 과수의 보험의 종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기의 종료를 다 할 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특정 위험 5종에 대해서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11월 3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는 다 이제 수확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특정 위험 5종은 그렇고요. 가을 동상의 일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발생한 동상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이제 뭐 가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9월 1일 이후에 이 추위라는 것이 9월 달 정도는 돼야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그 동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사과배는 11월 10일, 동상에는 그렇습니다. 위에는 11월 30일까지인데 동상에는 11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일소는 폭염이잖아요. 폭염. 그러니까 폭염은 적과 종료된 시점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언제까지냐? 9월 30일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9월 30일 넘어서는 지금 뭐 가을 동상에서도 보상해주는 저런 상황이니까 일소는 당연히 그 보상이 안 되겠죠. 9월 30일을 종기로 해서 9월 30일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누고 보면 좀 이제 보험 기간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의 경우에는 그 3월 1일부터 해서 다음에 1월 31일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고 조사를 나갑니다. 과수 이제 나무의 특이하게 이제 나무 손해보장 특이하게 가입한 과수원에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나가서 나무가 죽은 게 있는지 보상하는 재로 인해서 죽은 게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고사된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31일까지 보험의 종기를 잡아놓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험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이거 가로넣기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특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도 이제 중요한 게 특약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조건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다, 부보장 가입했다. 이제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전부 이 계산하는 산식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요거를 이제 그 익히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약관에 가입을 하면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특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빼고 과수의 경우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적과 전에 5종 한정 특약,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가을 동상해를 안 들겠다는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 그 다음에 일소를 안 들겠다는 일소 부보장 특약, 이 특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조합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느냐? 뭐 이제 그 2에 3승 해가지고 8가지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5종 안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에 가을 동상해를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을 동상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에 일소 부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합을 하면 특약을 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부터 해서 특약을 다 가입한 경우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 조사를 나가 보면 어떤 과수원은 뭐 가을동상회를 가입을 안 한 데도 있고 뭐 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현지 조사표에 다 가입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하면 어떤 게 보장되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니까 특약을 가입을 하든 안 하든 특약을 가입을 안 하면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종합위험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죠. 대신에 특정위험 5종 한정을 가입하면 종합위험을 보장을 안 해주고 특정위험 5종만 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특정위험 5종은 뭐 이게 특약에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적과 전이나 후나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과 전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5종 아까 빨간 거 5개는 항상 보장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다가 가을동상회를 부보장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부보장을 선택을 하면 보장이 안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고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부보장이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보장을 선택을 했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뉜다는 거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자, 특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예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적과전 종합위험 두 과수 상품이 다음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O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로 가로 안에 표기하시오. 단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제 저런 전제 조건을 줘야 됩니다. 1번 적과 종료 이전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보상을 합니다. 이제 아까 14m/s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미만이면 보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적과 종료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적과 종료 이전이면 종합위험이죠. 그렇죠? 종합위험 즉 종합위험 중에 강풍이 있었습니다. 강풍에 몇 미터냐 이건 안 따집니다. 그냥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봤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불어서 그 꽃이 다 떨어져 수정이 안 됐다. 이렇게 신고하면 가서 조사해서 그거 맞다 그러면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함정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적과 종료 이전 기온이 0도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에 의한 손해. 자, 적과 종료 이전 기온이 0도 이상에서 발생했는데 이상 저온이다. 역시 보상을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 영하로 떨어져야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냉해가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봄 동상해나 뭐 냉해 이런 거가 오면 0도 이상이더라도 꽃이 피려면 뭐 5도에서 10도는 돼야 되는데 뭐 0도 근처까지 가가지고 꽃이 시들어버렸다.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상하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적과 종료 이후 인접 시군 폭염특보 발령으로 해제 다음 날 일소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다. 자, 해제 다음 72시간 내에 일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소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루 이틀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72시간 규정을 둔 건데 바로 다음 날 일소 피해 입었으니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저 앞에를 봐야죠. 적과 종료 이후 인접 시군 폭염특보. 자, 이 부분이 걸리네요. 적과 종료 이후의 일소는 보장을 맞는데 인접 시군의 폭염특보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시군, 내 과수원에 있는 시군의 폭염특보가 내려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1월 5일 설이로 인해 단감 잎이 전체 50% 이상 얼어서 고사한 손해. 자, 이것은 이제 X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단감 잎, 감 잎 50% 이상이면 뭐 동상에 있지 않았나? 가을 동상에.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11월 5일 날 서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11월 5일 서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11월 5일 날 발생한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기상청 자료들을 봐야 됩니다. 11월 5일 날 그 지역에 서리가 내렸는지 뭐 이런 건 이제 기상청 자료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이후 호우주의보 발령한 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에 미치지 못한 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지금 그 호우주의보가 발령한 때 또는 누적 강수량 80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발령했으면 80mm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 따른 특정 오염 방식 나무 손해 보장 특별 여건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담론에 각각 서술하시오. 이제 15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뭐 살펴봤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 목적이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정해서 재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보피 토병이라고 해서 네 가지. 뭐 이거는 뭐 거의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 착과수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착과수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보험금 계산하는데 손해평가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준 착과수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준 착과수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평년 착과수, 가입 착과수, 그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기준 착과수.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평년 착과수는 용어의 정의가 가입과수원의 5개년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가중평균 착과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데, 이것은 평년 착과수 구하는 공식이 모든 품목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시간을 내서 평년 착과수 또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이 산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평년 착과수는 5개년, 과거 5개년의 과거 수확량,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이것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 평년 착과수는 그냥 보통 일상에 재해가 있을 때 어떤 과수원이나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확량,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수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과거 수확량이 나오니까 그 공식에 넣으면 평년 수확량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착과수를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평년 착과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가입 착과수를 정해야 되는데, 가입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의 100%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평년 착과수는 평년 수확량의 뭐 80%에서 100% 또는 50%에서 130%까지 이렇게 가입 범위가 넓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수 4종은 평년 착과수가 나오면 그거의 100%를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 착과수 개념이 있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은 지금쯤 6월에서 7월까지 적과 후의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과 후 착과수가 나와야 이 기준 착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착과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과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적과 후 착과수에다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으면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됩니다.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의 왼쪽 두 개는 적과 전에 착과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그 착과된 것도 감소가 없어야 마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딱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평년 착과수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평년 착과수보다 적게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물론 뭐 평년 착과수만큼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우연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적과 후 착과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가입을 그러면 이제 위에 공식에 따라서 기준 착과수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없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과실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니까 결국은 기준 착과수는 그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적과가 끝나고 적과 종료 이후에 재해가 뭐 특정 오종이 됐든 가을 동상해나 일소가 됐든 발생을 해서 그것이 피해가 봤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합니다. 무슨 재해로 인해서 몇 개가 줄어들었다. 그걸 이제 손해평가사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감수,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걸 주고 이 적과 종료 전에는 줄어든 게 없으니까 보험금을 줄 보험금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림.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 보니까 평년 착과수보다 적더라. 평년 착과수라는 게 그 과수원의 일반적인 뭐 재해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적과 후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줄었더라. 근데 그것이 재해로 인해서 줄은 거는 아니더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줄은 건 아니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거리를 한다든가 과일 같은 경우 해거리 합니다. 올해 많이 열리면 내년에 덜 열리고 또는 이 재배를 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강전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아주 굵은 가지를 쳐버리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리질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해서 평년 착과수보다 적과 후 착과수가 적더라. 그러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은 가입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보험의 원칙 중에 그러니까 가입을 평가된 가치보다도 더 많은 가입 이렇게 가입하는 건 이제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초과보험은 인정을 하지를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는 품목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이것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저것까지 보험에 그 가입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받고 보상은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을 변경해서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이제 보험료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환급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부분 계산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과 전에는 처리를 하고 적과 후에 다른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수확량의 감소가 됐다. 과실 감소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 손해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게 있으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적과 전에 착과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건데요. 저기 보시면 기준 착과수 공식에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기준 착과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과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고 또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 평년에 열리던 것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로 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착과 감소에 대해서 보험금을 계산해서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이면 착과 감소 보험금도 주고, 나중에 적과 종료 후에 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역시 과실 손해 보험금도 계산을 해서 평가하고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준 착과수 살펴봤는데요.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기준 착과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미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공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공식입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5분의 Y C 마이너스 T, 뭐 A는 과거의 적과 후 착과량이고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고 C는 기준 표준 수확량,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Y는 이제 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바로 많이 안 와닿으실 거기 때문에 별도 항목에서 떼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착과수를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걸 어디에 쓰느냐? 그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출할 때 쓰입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착과수가 결국은 이 과수원의 그해 달린 과실의 총량이 되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그거의 몇 %는 나는 피해가 나도 보상을 안 받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준 수확량에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준 수확량, 그다음에 기준 착과수, 이런 이제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양하면 이것은 무슨 수에다가 가입 과중, 그 무게 가입 당시에 사과 하나에 뭐 300g, 250g 이렇게 계약된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곱하면 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평년 착과수가 뭐 10,000개다. 근데 가입 과중이 200g이다. 그러면 평년 착과량은 두 개를 곱해서 2,000kg이 평년 착과량이 됩니다. 이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량, 양과 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뭐 수시로 섞어서 쓸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적 감수 과실수의 한도. 이 누적 감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과 종료 후에.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조사했는지, 또는 뭐 피해가 어떻게 났는지 기준 착과수보다 많이 나오더라.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적과 종료 후에 다 일일이 세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하는 것은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감수 과실수의 한도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시 비례 보상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가 이제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그런 그 규정입니다. 그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보다도 적더라. 그러니까 일부 보험인 겁니다. 일부 보험. 그 보험 이론의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하죠.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의 경우에 건물이 1억짜리인데 근데 5천만 원만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억분의 5천, 그러니까 2분의 1만큼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비례 보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운데
그 과수 4종도 이 비례보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보다도 작더라 그러면 이것을 비례를 구해서 산출된 보험금, 즉 착과감소 보험금이나 과실손해 보험금의 그 몇 분의 몇을 비례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기준 수확량이 쓰입니다. 자, 기준 수확량은 이제 이런 데 쓰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 수확량 또는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과전종합위험2 과수품목 계약사항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각각의 경우에 기준 착과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뭐 그냥 가장 심플한 문제로 그 예시로 냈는데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원은 평년 정도의 재해가 있으면 10,000개 정도는 달릴 걸로 그렇게 그 예상을 하는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그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12,000개가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이제 그림을 상기를 해보시면 평년 착과수보다 적과 후 착과수가 많으면 기준 착과수는 일단 그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과수원이니까 그대로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그대로 기준 착과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2,000개가 그대로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를 세 보니까 5,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전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은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니까 적과 후 착과수 5,000개 더하기 3,000개에서 8,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냥 보통 약관일 경우에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했을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이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제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조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배품목이 적과전 봄동상해 또 우박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착과 감소 과실수와 기준 착과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평년 착과수가 20,000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입니다. 그리고 적과 전에 이제 봄동상에 우박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된 착과 감소가 생긴 거죠. 피해 조사를 했더니 피해가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적과 종료 전 사고로 인해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의 기준 그 착과 감소 과실수는 그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를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특정 위험 5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그 피해율이라는 그런 그 캡을 씌우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기준 적과 후 착과수를 빼면 이게 줄어든 거를 전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착과 감소 과실수로 봐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제 20,000개에서 10,000개를 빼니까 10,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기준 착과수는 앞에 산식에서 기준 착과 감소 적과 후 착과수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 이 경우에 이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음미하면서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로 그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지금 위에서 10,000개 구했으니까 결국 기준 착과수는 20,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 20,000개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평년 착과수가 있고 적과 전에 재해가 있고 그 착과 감소가 발생했고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 착과 감소를 더한 거니까 결국은 평년 착과수가 되죠. 왜냐하면 착과 감소라는 게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를 착과 감소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적과전 종합위험 2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 착과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착과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평년 착과수보다 많은 경우, 적은 경우. 그런데 적과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평년 착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기준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고, 만약 적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서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정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경우는 이제 그 적과 전에 사고가 없을 때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때 적과 후 착과수가 이제 평년 착과수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각각 기준 착과수로 잡기는 하지만 작은 경우에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평년 착과수와 적과 후 착과수의 차이가 착과 감소인데, 이것이 이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과 후 착과수의 착과 감소를 더해서 이걸 기준 착과수로 잡아주니까 결국 평년 착과수가 이제 기준 착과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적과전 종합보험 위험 보장 2 상품의 과수 4종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험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 전문가